학생들이 은연중에 알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은 그런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소서를 과연 회사에서 그걸 다 읽고 우리를 뽑을까? 지원자 중에 면접 볼 사람을 선별을 할까? 라는 그런 이제 불편한 진실이죠.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자소서를 쓰고 면접을 보러 가고 떨어지고, 자소서를 잘못 썼으니까 소수로 경험 소수를 앞을 자르고 뒤를 자르고 대대꼬리 땡땡이를 빼고 넣고, 이 반복합니다. 삼성에 과연 몇 명이나 지원할까요? 공채에서? 아마 수만 명이 지원할 겁니다. 내 친구, 누구 친구, 동생의 친구, 수만 개의 자소서가 들어오면 한 지원자의 자소서를 읽는데 30초가 걸린다면 과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인사팀에 5명이라고 쳤을 때 1년 이상이 걸릴 겁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중견기업에 지원을 했어요. 3천억 정도 하는 중견기업이었고 0명이면 몇 명을 모집할까요? 한 명입니다. 그랬을 때 한 명을 뽑는다고 예상을 하고 지원자의 수를 사람인 인크루트 자코리아를 보니까 한 사이트당 1000명이 지원했습니다. 그럼 3000명이 지원했어요. 3000명이 지원한 중견기업에서도 자소서를 과연 다 볼까? 상식적으로 자소서를 다 볼까라고 생각을 곰곰이 해보길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자소서를 읽는 기업은 없습니다. 많이 쳐봤자 10군데 중에 1군데, 100군데 중에 10군데, 10%밖에 안 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고 자소서만 주구장창 열심히 쓰면 붙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게는 4-5개 단계로 자소서를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시간이 없습니다. 없는 시간을 쪼개서 지원서를 보지 않죠. 자소서를 보지 않습니다. 이력서를 보고 지원자를 걸러냅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시스템적 필터링. 완전히 컴퓨터에서 필터링을 해서 면접을 볼 지원자를 걸러냅니다. 두 번째는 수치적 기준 필터링 후 자기소개서 평가.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을 넘어섰으면 그 기준을 넘어선 지원자들의 자소서만 보고 평가를 하고 면접할 인원을 골라냅니다. 세 번째는 수치적 기준 필터링 후 자기소개서 합산평가. 두 번째는 제로베이스에서 자기소개서를 봤다면, 세 번째는 이력서를 평가하고 자소서를 평가하고 이 점수를 합산해서 면접 볼 인원을 부르는 거죠. 네 번째는 이력서를 보고 끌리는 자기소개서를 읽고 평가. 무슨 소리냐? 수치적 기준으로 그 전에는 이력서를 평가를 했다면, 네 번째는 이력서를 읽어보긴 해요. 근데 빠르게 읽어보고 수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자소서까지 읽고 면접에 부를 학생들을 뽑는 거죠. 이 정도만 해도 정말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5번째가 진짜 자소서를 다 읽어보고 이력서와 함께 평가하는. 5번째는 정말 드물게 10군데 중에 1군데 손법으로 했을 때 수치당 너무 낮은 경우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까요? 회사가 바라는 학력, 학벌, 토익, 토스, 학점, 인터넷 경험 이런 게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회사는 자소서가 아니라 이력서에 비중을 두고 뽑는다는 것을 첫 번째로 지각을 하고 인지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 아, 회사에서는 자소서를 안 보는구나. 이력서를 보고 뽑는구나. 이력서는 뭐냐? 스펙이다. 그렇다면 스펙이라는 건 수치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정량평가고, 자소서는 그게 아닌 정성평가다. 그럼 정성이 아니라 스펙을 보고 뽑는 이력서에서 내가 스펙이 낮다면 나는 떨어지겠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이력서에 비중을 두고 뽑는다는 걸 알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자소서를 쓴다고 해도 떨어졌다는 가정하에 지원을 해야 됩니다. 떨어졌어요. 이미 잘 쓰든 못 쓰든 우리는 떨어졌습니다. 자소서를 못 쓰면 떨어집니다. 자소서를 잘 써도 떨어집니다. 자소서는 떨어지려고 쓰는 겁니다. 면접은 뽑아주려고 진행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되고, 세 번째, 자소서라는 게 채용의 1단계라면 그 전인 0단계를 우리는 먼저 패스를 해야 됩니다. 0단계가 무엇이냐? 자소서를 통과를 못하면 모니터, 인사팀의 인사 담당자의 모니터에 자기소개서를 띄울 수조차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인사 담당자의 모니터에 우리의 자소서를 먼저 띄우는 게 목표다. 이걸 먼저 해야 된다. 0단계. 그렇다면 0단계가 뭐냐? 바로 패스폴리오라고 제가 부르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지원할 때 첨부를 하고, 첨부하는 기능이 없으면 우리는 인사 담당자한테 메일로 보내고, 메일로 보내는 게 먹히지 않으면 A4용지 80자 포트폴리오, 보고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우편 등기로 보냅니다. 이 0단계 미션은 우리는 과거에 대한 스펙이 없으니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서 우리가 A라는 직무를 지원했을 때 그 A라는 직무를 현재와 미래 기반으로 우리는 잘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건 아래 글로써 충분히 보시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많은 지원자를 기업에서는 신입사원으로 안 뽑는 이유가 크게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과거보다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연령이 낮은 지원자를 뽑는 성향이 많죠. 첫 번째는 본인의 사수, 선배들이 우리 지원자 본인보다 나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만약에 내가 32살이야. 근데 27살인데 3년차 대리가 있어. 그럼 신입사원한테 업무를 시킬 때 쉽게 시킬 수가 있겠어요? 어렵죠. 3살, 뭐 한두 살 차이 나도 어려운데 3살 이상 차이 난다? 시키기 어렵습니다. 사수들이, 선배들이 또는 동료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상당히 뽑히기가 어렵습니다. 자, 2번째가 핵심인데, 2번째가 나이 많은 지원자들이 나이 값을 못해서입니다.
그냥 나이가 많아서 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자, 보세요. 기업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도움이 된다면, 돈을 벌어줄 수 있다면 원숭이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게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더라도 나이 값을 한다면은 뽑아서 일을 시킵니다. 24살과 28살 학생이 있어요. 똑같이 지원합니다. 비슷한 학교를 졸업했고 한두 번의 인턴을 똑같이 했고 공모전을 했으며 봉사활동도 했고 토익 스피킹 점수가 같아요. 동아리 회장도 똑같이 했습니다. 자, 면접이 들어왔어요. 본인 팀장입니다. 똑같이 쌍년이에요. 자, 누굴 뽑을 겁니까? 스펙이 똑같아요. 경력이 똑같아요. 어린 사람이 뽑힐 확률이 훨씬 큽니다. 왜냐? 일 시키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눈치 볼 게 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같은 자리에 면접에 들어가 28살짜리 지원자라면 어떻게 해야, 왜 나를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뽑을 수 있을까요? 나이가 많다고 해도 나이 값을 한다면 기업에서는 그 지원자를 선호를 합니다. 약점인 공백기에 그냥 놀았다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쌓아온 시간, 스펙, 어떤 경험이 있다 얘기를 해야 공백기가 없는 공부만 해서 학점이 높은 그런 24살짜리보다 훨씬 뽑을 확률이 큽니다. 근데 그런 것도 없어요. 나 이미 나이가 먹었다. 다 먹고 한 것도 없어. 그러면 과거는 치우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해서 이 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어요. 이 직무를 충분히 잘해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됩니다. 24살짜리가 저 봉사활동 이거 했고 학점 이거고 토익 이거고 인턴 이거 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제가 조사를 해보니 니네 회사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밑바닥까지 조사를 했더니 A, B, C가 급하더라. A, B, C를 내가 입사 후에 바로 1년 안에 바로 실행을 하겠다 라고 보고서 제안서를 만들어서 포트폴리오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는 나이값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